네, 출란교실입니다. 이제 날씨가 확연하게 더위는 이제 물러갔다고 봐야 되겠죠. 난초 배양하는데 참 편안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그 밑동치기로 올라온 난초 있지 않습니까? 신화. 이제 가을쯤 되면은 이제 이것을 잘라내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키워서 뿌리가 나오면은 분촉을 해서 다시 이 새 분에서 새로운 촉을 받아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자라지 않았다면 밑둥치기로 나온 것은 잘라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둥치기로 나온 것은 아무래도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벌브보다는 습한 데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많아요. 뿌리는야 뭐 습한 데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벌브가 계속 이렇게 습한 데 노출이 오래돼 있으면은 썩거나 병균이 침투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썩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모촉에도 영향을 주니까 좀 아깝더라도 제거해 버리고 거기 소독 처리해 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밑둥치기를 계속 놔두면 그 다음 촉도 다시 그 밑둥치기 밑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 자체 모양이 완전히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라내서 뿌리가 뭐 한두 뿌리 나오는 걸, 새 뿌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잘라내서 하나 개체로서 또 촉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 된다면, 그 정도까지 많이 자랐다면은 분촉을 해서 새 촉을 좀 받고, 그러니까 뿌리가 나와 있어야죠, 분촉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서 또 화분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라내서 새로운 분에 심어서 새로운 개체로서 신화를 받던, 아니면은 그냥 잘라내 버리던, 어쨌든 모촉으로부터는 분리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장이 가을에 많이 컸고, 또 뿌리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분을 약간 화장토를 들쳐보면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쯤 되면은 살짝 잘라서 하는데, 분에다 심는데, 그 자를 때 칼을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벌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둥치기로 나온 벌브가 있죠. 이 벌브와 벌브를 잡아서 살짝만 비틀어 줘도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굳이 여기다 칼을 대가지고 여기도 상처를 주고 여기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항상 이 분주를 할 때는, 촉수를 떼어나가다 분주를 할 때는 벌브와 벌브를 잡아서 손으로 비틀어서 뜯는 방법, 그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칼을 대면은 부작용이 아마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제가 가을이 돼서 이제 전 난실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가을이 돼서 2차 성장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난실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의 무지의 출란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해마다 꽃을 좀 색을 좀 발현을 잘 시켜 보려고 관리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거기서 전면 산반이 나와요. 그리고 하얀 서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산에서만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에서도 뜻하지 않은 변이를 일으키는 품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애초에 색화가 피던, 아니면 인무늬 종자의 키메라를 갖고 있던, 어떻든 간에 분해에서 지금 제가 관리하는 것은 완전 민출란 꽃이 피거나 무지출란은 아니겠죠. 아니니까 어쨌든 뭔가 유전자적 변이가 있는 난초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유전자 변이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분에서도. 그래서 간혹, 그러니까 뭐 중투를 키우다가도 갑자기 중투가 안 나오고 호가 나온다거나 복륜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중투에서 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에서도 이것이 그 키메라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변이 유전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화가 나오는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변이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육종과 시장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완전히 옳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댓글이 좀 많이 달리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동경에 가서 출란 전시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출란 전시회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보고 배우려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로비에서 말이죠. 우연치 않게 모 교수를 만났어요. 그 교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난초를 좀 하신다는 분은 이름을 다 들어봤을 만한 교수입니다. 뭐 실명을 공개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쓴 글이 일본의 잡지, 원예 잡지, 시젠토 야센난인가요? 뭐 그런 잡지에 글이 소개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읽어본 그런 교수인데, 이름이 저도 오래돼서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히라노 교수였나 그랬어요. 히라노.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 히라노 교수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티타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티타임을 가진 이유는 뭔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젠토 야생난에 그분이 쓴 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난초를 키우는 에란인이자 또 그 농대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직배양도 많이 손을 댔죠.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직배양과 관련돼서 자기가 짤막한 그 학술론 비슷한 글을 시젠토 야생난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쪽에는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육종가가 육종을 해서 새로운 신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다 시장에다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풀어내면 안 되고 그 육종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시장에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손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종 개발에서 나오는 모든 품종들, 그 중간 단계에서 품종이라든가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유통을 시켜버리면은 출란 시장에 그 공급이 넘쳐나고 시장 가격에 교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장에 의하면은 결국 조직배양이 시중에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죠. 풀어버리면 시장의 가격이 다운됐다고 자기도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에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까지는 다 폐기하고 자기가 완성된 품, 이거는 좀 선을 보이고, 이제 뭐 천종과 같은 것이 하나 나왔다. 원판에 두화의 적화가 하나 나왔다. 거기에 복색화까지 나오고, 거기에 소심이 나왔다. 뭐 이렇게 결정적인 것만, 선을 보이고 나머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라는 주장의 글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제 티타임을 신청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교수님은 난초를 잘 아시니까, 난초도 키우는 에란인이었으니까, 난초를 잘 아시니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한 1억은 받겠구나, 2억은 받겠구나, 뭐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일반 육종가들, 난초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연구의 목적이나 어떤 그 원예의 전문가로서 육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나왔어.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독특한 품종이야. 근데 이것이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라는 것은 교수님의 시각에서 교수님의 결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육종가 즉 개발자가 시장까지 걱정한다 그러면은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왜곡이나 장난질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개발자는 개발만 충실히 하고 이것을 새로운 품종이 나왔으면 그 품종을 쫙 다 공개를 해서 시장에서 선택받는 것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 분담, 즉 시장의 역할과 개발자의 역할이 서로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 룰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육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 좋은 거는 왜 육종을 하냐 말이죠. 그리고 시장의 선택까지도 개발자가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제가 뭐 여기서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난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비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출란계 내에서도 패턴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는요, 기와가 한참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와라 그러면은 전부 다 그냥 그거 하나 살려고요. 저도 기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뭐 중투가 또 유행하던 적이 있다가 그다음에 단엽이 유행하던 적이 있다가 이렇게 쭉 오죠. 그러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삼반이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삼반. 뭐 금계 삼반이니 이런 이름을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삼반이 인기가 있는 그런 또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과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행과 패턴까지도 개발자가 컨트롤하려고 들면은 이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냥 개발만 하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이 개발 과정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품종입니다라고 선을 보였을 때 에란인의 손에 의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사고파는 과정 속에서 하나는 도태되고 하나는 유행이 타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뭐 결론은 없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그분 생각이 옳다 그러고 저는 제 생각이 옳다 그러고 이게 이제 풀리지 누구 말이 딱 옳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의견이 옳다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이 의견이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 본다 그러면은 한국의 경우 개발자들이 자기가 개발했는 것을 숨기고 또 개발한 이력도 숨기고 그 전문 유통 상인들한테 산채라고 뭐 조직병이라고 팔면은 암암리 뒤에서 팔죠. 비밀을 위해. 그러면은 상인들이 사서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그 상품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게 조직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질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종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매상들의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되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나라는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발자의 역할이 있고 상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에라인들의 역할이 있고 이게 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역할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역할에 의해서 서로 소멸되고 발전되고 하는 이것이 좀 더 아름다운 시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뭐 출란이 지금 이제 정점이 완전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잠시 한번 오고 갔었습니다. 아마 히라노 교수라고 하면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분이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심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심사하는 과정은 못 봤어요. 왜냐면 심사는 전시회 전날 아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에란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뭔가 일본의 뭐 교수 하나가 얘기하면 그것을 그 절대적인 것 마냥 떠받들려고 하는 그 사람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마냥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의제기하지도 않고 맞아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맞아 또 일본에서 누가 하는 얘기가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가 하나 개발이 되면은 뭐 식재 같은 경우도요. 돌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면은 그냥 믿고 아무 의제기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또 어떤 교수가 뭐 어떤 논리를
해서 이것이 좋은 겁니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는 이 지식의 사대주의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고 우리는 뭐 다 틀리고 또 일본에서 조직배양을 하면은 뭐 야쿠샤를 동원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맞아. 우리나라도 조직배양을 하면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뭐 그 하면 안 돼. 그 지금 일본이 조직배양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걸요. 그러니까 교잡충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때 뭐 야쿠샤를 통해서 죽이는 것은 조직배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난초를 키우는데 누군가 조직배양을 하니까 자기 난값 떨어질까봐 죽인 거거든요. 그 야쿠샤를 동원해서 죽였다는 기사를 제가 뭐 나왔다는 것은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계의 어떤 도덕성을 회복하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난값 떨어질까봐 이기적인 심리에서 죽인 거거든요. 뭐 죽였는지 겁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어떤 지식 결론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렁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